먹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먹는 타이밍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밤에 자기 전에 먹는 거는 가능하면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잠 문제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피부가 똑똑해지는 시간 피부톡톡 피부과 전문의 개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홍은규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안인수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계시던 피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원장님들 영양제 많이 챙겨 드십니까? 저희 와이프가 영양제에 약간 소비벽이 있어서 집에 막 쌓여 있어요. 다 먹지는 않습니다. 저는 엄청 먹어요. 진짜. 약간 중독인 것 같아요. 집에 한 20종류 넘게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는데 너무 오버도즈해서 이게 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저는 먹어보니까 몸이 이제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일이 바쁜데 영양제 덕분에 아마 이게 좀 버티지 않나 생각이 들고 피부도 제가 나이에 비해선 피부가 썩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피부에 대한 도움도 조금 영양제가 주는 것 같습니다. 챙겨 드시는 만큼 긍정적인 이제 효과를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이제 우리 피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제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일단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피부 관리에 고민이 많은 40대 여성입니다. 피부과도 꾸준히 다니면서 관리도 열심히 받고 있는데 피부에 좋은 영양제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부는 보통 시술을 통해서 좋아지는 거로만 생각했는데 과연 먹는 영양제가 피부에 효과가 있을까요? 피부 영양제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주셨는데요. 자, 우리 원장님 그 영양제 많이 챙겨 드신다 그랬는데 간략하게 자세한 건 또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한번. 일단 저는 이제 사실 피부 때문에 영양제를 먹는 건 아니에요. 이게 내가 힘들어서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영양제를 먹는 건데 피부는 약간 겸사겸사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피부과에서 요즘 가장 화두가 이제 항노화거든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성분이 이제 콜라겐인데 10년 전에 이제 먹는 콜라겐이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와서 막 TV 광고하고 했는데 사실 그게 말도 안 되죠. 그렇게 큰 콜라겐 분자 구조물이 먹어서 그게 위장관에서 다 소화가 돼서 대소변으로 다 배출이 될 텐데 그게 이제 피부로 간다는 건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요즘은 저분자하고 괜찮다 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저분자도 말이 안 되고 논문도 제가 찾아봤어요. 사람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대상으로 한 논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된 건지도 의문이고 여하튼 간에 먹어서는 좀 저는 힘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럼 콜라겐을 어떻게 하면 이제 먹는 걸로 좀 합성을 시킬 수 있냐? 비타민 C죠.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일단 비타민 C를 그래서 기본으로 좀 권장드리고 비타민 B, C, D는 일단 필수로 드시는 게 좋고 거기에 플러스 상황에 따라서 오메가3라든지 프로바이오틱스 그 정도 이제 저는 먹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콜라겐 얘기가 사실은 피부과 전문의들끼리도 얘기가 좀 종종 나오는데 원장님 생각에도 콜라겐을 먹는 것이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다릅니다. 저분자 콜라겐 실제로 뭐 많은 논문은 없죠. 논문 쓰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뭐 저분자 콜라겐을 실제로 쥐에서 먹이고 이제 이 저분자 콜라겐이 어디에 갔는지를 봤더니 콜라겐이 합성에 필요한 뭐 관절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광에서 관찰된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조직의 재건에 필요한 부위에 가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아카데믹한 베이스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요즘 이제 헬스를 많이 하는데 프로틴을 먹어도 똑같거든요. 프로틴 먹으면 프로틴도 분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이긴 하는데 근육 운동 많이 하면 근육이 많이 더 잘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분자 콜라겐도 그냥 먹으면 배고플 때 먹으면 그냥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말 것 같은데 실제로 리프팅 레이저나 신체 내에서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키는 방안들 뭐 레이저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분자 콜라겐을 주면 저분자 콜라겐이 리프팅 레이저의 효과를 충분히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죠. 정리해 보면은 저분자 콜라겐 자체를 그냥 평소에 먹기보다는 우리 피부에 도움이 되는 시술이나 아니면 이런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하면서 먹으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논문 나도 봤는데 너무너무 소량이어가지고 그게 의미는 크게 없다고 보는데 아니 쥐를 리프팅 시키면서 안 했잖아. 그래서 저는 환자한테 항상 먹는 거 좋다 레이저 하면서 봤는데 그냥 먹진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확실한 근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분자 콜라겐 회사에 스폰이 많아요. 저희 유튜브에 광고가 저분자 콜라겐 광고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면 안 붙어.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안 붙는다니까요. 피부톡톡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영양제라고 소위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일단 비타민이잖아요. 사실 비타민 B 뭐 종류도 되게 많은데 대략 어떤 도움을 준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비타민 B가 필수 영양소거든요. 이게 부족하면은 애 세포가 제대로 합성도 잘 안 되고 생성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손톱이나 발톱, 머리카락 이런 애들도 비타민 B 부족하면은 탈모 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고요. 종합 비타민제의 대부분은 비타민 B인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비타민 B는 무조건 드셔야죠.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질환 환자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질환 환자한테 비타민을 많이 처방하는데 우리가 외래에서 많이 보는 백반증 환자들한테 비타민 B군이 많이 도움이 되죠. 필요한 경우에는 비타민 B는 약국에서 처방받아서 찰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항염 기능 혹은 미백 기능이 있는 비타민들도 다 이제 비타민 B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미 피부과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이번엔 홍 원장님. 이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고 항산화제로 제일 유명하고요. 비타민 E와 같이 했을 때 또 효과가 더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제품 중에서 바르는 비타민 C 같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보통 비타민 E와 섞여서 있는 제품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워낙 활용도가 많아서 뭐 콜라겐 합성을 당연히 증가시키는 것도 있고 기미에도 도움이 되고 암 치료에도 쓰이잖아요. 뭐 하나로 딱 특정짓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비타민 C를 보통은 이제 IV 제제로 써서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좀 칙칙해 보인다든지 그러면 고용량 비타민 C IV 요법을 주 2회 정도 시행하고 있고 집에서는 한 1g에서 맥시멈 한 3g 정도를 복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3g 먹으면 처음에는 좀 부글거리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지만 조금 드시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근데 하나 주의할 것은 비타민 C가 신장결석을 유발한다는 얘기가 조금 있어서 뭐 신장결석이 있거나 이제 칼슘 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은 비타민 C 어떻게 챙겨 드시나요? 저는 사실 제형이 저는 사실 IV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맞거든요. 제가 직접 병원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비타민 C를 많이 못 먹어요. 한 번 많이 먹어봤는데 한 몇 달 있다가 설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타민 C는 저는 이제 먹는 걸로는 잘 못 먹고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IV가 이 위장관에서 대사가 안 되잖아요. 비타민뿐만 아니라 약도 그래요. 생체 이용률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흡수가 잘 되는 약도 한 70% 정도?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혈관에 꽂아 넣는 게 훨씬 가성비도 좋고 로스되는 것도 적으니까 좋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C 또 중요한 게 이게 항산화제잖아요. 얘 자체가 혼자 산화가 막 돼요. 제가 좀 갖고 와봤어요. 요게 먹으면 안 된다 하려고 갖고 온 건데 이게 왜 먹으면 안 되냐면은 보시면 얘가 캡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처음 샀을 때는 하였어요. 하얀 캡슐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누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누렇게 변한 거는 캡슐 안에서 다 산화가 돼버린 거죠. 항산화제가 산화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럼 몸속에 들어가서 항산화 역할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돈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 제형은 되게 중요한데요. 요즘에 리포솜 제형이 많이 나와 있어요. 리포솜이 뭐냐면 인체에서 이제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과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다 갖고 왔네요. 첫째로 위장에서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소장으로 바로 이제 흡수가 가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에서 이제 조금 트러블 일으키는 일도 훨씬 더 적어지고요. 그래서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제형은 리포솜이 요즘은 좀 대세인 것 같고 대신에 가격은 좀 더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C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또 피부과 전문의들이 굉장히 친숙한 비타민이죠. 비타민 D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그렇게까지 많이 뭐 얘기가 없거나 아니면은 뭐에 좋다라는 얘기가 별로 잘 없는 것 같아요. 비타민 D는 뭐 어떻게 좋다고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비타민 D가 이제 기력이랑도 관련이 많이 있어요. 부족한 경우에 사람이 좀 이제 힘이 없어지고 좀 우울해지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비타민 D를 못 보고 햇볕을 못 보게 되면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데 중요한 게 이제 비타민 D가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요 이제 고칼슘 혈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D를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단 충분히 먹는 게 좋고 권장량도 옛날에는 이제 하루에 1000IU 정도를 권장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한 5000IU까지도 권장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는 이제 용량은 본인의 비타민 D 수치를 좀 병원 가서 체크를 해가면서 혈중 비타민 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좀 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좀 얘는 이제 먹기 편한 게 좀 밀어 넣었다가 한꺼번에 먹어도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매일 뭐 이제 일정 2000이나 3000 IU를 먹어도 되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다든지 한 10,000 IU를 20,000 IU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먹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주사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꺼번에 몰아 넣어도 걔가 유지가 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신체 농도를 잘 체크해가면서 가끔씩만 해줘도 충분히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A, D, E 이런 식으로 지용성 비타민들은 체외로 잘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꾸로 과량을 복용하면 이제 독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권장량에 맞춰서 복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또 우리가 아토피나 아니면 건선, 백반증 이런 데도 관여를 하는 것 같은데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비타민 D는 저희 병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일한 비타민이 비타민 D입니다. 병원에서 뭘 판다는 것 자체는 솔직히 수익이 좋지 않으면 안 팔아요. 그래서 비타민은 원래 안 파는데 비타민 D는 피부 질환과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귀찮아도 병원에서 이제 손에 쥐어서 돌려보내는데, 그래서 저희는 비타민 D 피 검사도 많이 합니다. 건선, 그 다음에 뭐 백반증,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하는 검사는 탈모 검사에 저희 기본적으로 비타민 D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치로 보통 나오는데 30 이상을 유지해 주는 게 좋은데 대부분 10에서 20.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그래도 외부 활동하니까 20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10 미만으로 나오시는 여자분들 되게 많습니다. 골다공증도 유발할 수 있고 탈모도 유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피부 질환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10 정도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근육 주사를 맞으면요 3개월 간격으로 맞을 수 있는데 한 번 맞으면 보통은 10 정도 수치가 올라가요. 결국 주사는 계속 맞기엔 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일리로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 한 1000에서 2000 IU 정도는 같이 처방을 해드리고 주사로 베이스라인은 조금 올리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빨리빨리 올라가지 않아요. 빨리 먹는다고 빨리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배출도 늦지만 올라가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 투자를 해줘야 되는 비타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환들을 의심할 때 꼭 검사를 받아보시고 내 수치를 30 이상 유지하는 게 좋고요. 이런 여러 가지 암과도 상관이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는 되게 필수적인 비타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건 꼭 말하고 싶었던 게 비타민 먹을 때 이제 항산화제 많이 이제 성분이 있는데 먹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먹는 타이밍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밤에 자기 전에 먹는 거는 가능하면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잠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잠 문제가 아니라 약인 식도염이라고 드럭 인듀스드 에소파자이티스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알이 커요. 보통 자기 전에 먹고 물을 충분히 먹지 않을 경우에는 넘어가다 식도나 위장관, 위 상부에 걸릴 수가 있어요. 알약이 위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식도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얼서가 생겨요. 아주 큰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이 아니라 다른 약도 마찬가지고 먹으실 때 물을 꼭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능하면 치아에도 좀 안 닿게 하는 게 좋고 먹고 나서 입은 좀 헹궈주는 게 중요합니다. 먹는 타이밍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방금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비타민 C 말고도 B라든지 D라든지 그리고 뭐 항산화 비타민들은 도리어 기력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수면을 좀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분에 카페인이 좀 들었다든지 그런 것들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좀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점심 이내로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타민 D라든지 이런 지용성 비타민들은 가급적이면 식후에 복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B라든지 C 같은 수용성 비타민도 이제 위장장애를 마찬가지로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나 고용량으로 복용할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제 비타민을 막론하고 다 생길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뭐 유산균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식후에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먹어야 되는 용량이 많을 경우에는 아침이나 점심으로 좀 나눠가지고 복용하시는 게 어떨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어디서 그 국민 영양 통계 이런 거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저하되어 있는 그런 영양소가 뭐가 있는지 봤더니 비타민 A, C, D 그리고 오메가3가 좀 약간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다라고 이런 통계를 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도 사실 이제 항염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오메가3 챙겨 드시나요, 원장님? 이게 약간 생선 PC 오일 하잖아요. 네. 생선 살짝 나는데 제가 비위가 좀 약해서 조금 이따 먹으려고요. 조금 이따. 이게 혈액순환 개선에 분명히 도움이 돼서 우리가 보통 보톡스나 필러 수술하다 이분 피가 좀 나시는데 혹시 그렇죠. 네. 오메가3 드시나요? 그럼 진짜 열심히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만큼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얘기인데 조금 더 나이 들면 먹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원장님은 오메가3 챙겨 드시는지? 이제 나이가 좀 더 먹으면 이제 오메가3를 먹을 생각이긴 한데 일단 오메가3도 제형이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항산화 작용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좀 개별 포장된 게 좀 좋고 또
제가 약간 비리다고 했는데 오메가3가 주로 생선에서 채취를 해요. 생선에서 추출을 하는데 이 생선이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생선 종류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생선에서 채취를 했는지. 왜냐면 그 먹이사슬 있잖아요. 큰 생선이 작은 생선을 잡아먹고 해서 만약에 오메가3를 이제 큰 생선에서 채취를 했다 그러면은 그 누적된 작은 생선이 다 그 큰 생선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중금속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물질들에 노출이 된 생선들이 이제 농축이 된 오메가3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멸치나 정어리나 이제 조그만 거 있잖아요. 작은 생선. 거기서 채취한 오메가3가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봤고요. 혹시 원장님들마다 또 개인별적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이런 영양 성분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마그네슘을 챙겨 먹는데 이거는 제품 브랜드는 내가 밝히면 좀 그렇고 요거는 먹지 말라고 제가 갖고 온 거예요. 마그네슘이 되게 중요한데 확대해 보면 보일까 모르겠는데 성분에 어떤 마그네슘인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마그네슘은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유기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산화 마그네슘이 가장 체내 섭취율이 낮아요.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을 먹는 거는 약간 좀 낭비성이고 이제 먹을 거면은 유기 마그네슘이나 아니면 킬레이트된 그런 마그네슘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믿고 거르는 영양제들을 손수 보여주셔서 참고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글루타치온.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요즘에 핫 키워드입니다. 홈쇼핑에도 제일 많이 나오고 이제 방송 섭외에도 글루타치온 섭외가 가장 많이 들어오죠. 고객들의 관심이 제일 글루타치온에 있기 때문에 글루타치온 얘기를 좀 길게 하면 좋은데 IV로 맞는 게 무조건 제일 좋고요. 글루타치온은 실제로 급여되는 약제가 원래 있어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알약으로 돼서 우리가 이제 신경염이나 아니면 뭐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논문들도 좀 있는데 이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먹었을 때 먹는 과정에서 산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도 우리 병원에서 주사할 때도 밀폐를 하거나 아니면 팔에다가 직접 IV로 슈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몸에 들어가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야 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병원에서 맞는 흔히 이제 배곡 주사라고 얘기하는 그런 글루타치온 제제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요즘 최근에 깜빡깜빡 하는데 그런데 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병원에서 좀 열심히 맞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 주신 분께 정리하는 의미에서 원장님들마다 각자 생각하는 중요한 비타민 몇 개씩만 좀 꼽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비타민 D, 내가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저는 B, C, D 다 챙겨 먹어요. 역시 이거 많이 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네, 다다익선이시네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어떤 미백작용, 뭐 항산화 작용을 위해 C 추천드리고 어떤 피부 건강을 위해서 D 추천드리고 또 항염작용 등을 위해서 오메가3 이런 것들 잘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사연 주신 분 고민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평소에 피부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똑똑해지는 시간 피부톡톡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